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정대감 집에는 어린 손녀 연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폐병이 있다 보니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밖에 나가 놀지 못할 때마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자꾸 울면 고래 있는 바보 더벅이 태 시집 보낸다 하며 겁을 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보 더벅이 누구예요? 먼 시골집에 있는 머슴이다. 키는 크고 힘은 세지만 머리가 산발이고 숱이 너무 많아 마을 사람들이 까치가 집을 지어도 되겠다고 해서 더벅이 부른단다. 말은 어느 하나, 마음만은 착하디 착한 놈이지. 더벅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연희는 울음을 그치고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더벅이 모습을 상상하면 괴이하며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더벅이 이야기를 조르곤 했지요. 연희가 커가면서 폐병 점점 깊어져 갔고, 연희가 18살이 되던 해 한양의 용한 의원도 고치지 못한다 손을 들었습니다. 한편 충청도의 한 시골에는 더벅이 젊은이가 열심히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벅이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이 느려졌지만 황소 같은 힘을 지녔습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걸음은 위아래로 살짝 들썩였고 했습니다. 그래도 더벅이 늘 마을 사람들을 돕고 나서 칭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더벅이 힘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소 10마리도 끄덕없이 끌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는 바위도 홀로 들어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큰 바위가 나오면 더벅이 좀 불러오게 하고 외치곤 했지요. 그러면 더벅이 어떤 바위라도 단숨에 뽑아내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더벅이 소변을 한번 보면 마치 강물처럼 콸콸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밭에 거름이 부족할 때면 막걸리 한 동이를 들고 더벅이 찾아갔습니다. 더벅, 우리 밭에 거름 좀 줘야겠는데. 아이고, 또 오줌 누러가자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더벅이 그 사람의 밭으로 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소변을 보았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소나기라도 내린 듯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소변은 양도 많았지만 특히나 냄새가, 더벅이 오줌 냄새는 호랑이도 도망갈 만큼 독하다라며 농담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만큼 걸음으로는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벅이 소변을 맞은 밭은 그해 농사가 특별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더벅이 밭에서 일하며 자신의 소변으로 걸음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나 죽겠네, 죽어하는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더벅이 바지도 제대로 못 추스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쇠 아범이 정분 이미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돌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요? 더벅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쇠 아범 번쩍 들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황소 같은 힘으로 던진 탓에 돌쇠 아범은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날 집어던지는 것이오? 아니, 정분이 엄마가 살려달라 하지 않았어. 이놈아, 그게 어찌 정말로 살려달라 한 것이더냐. 그런 건 봐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것이야. 그때 정분이 애미가 코를 움켜주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더벅이 오줌 냄새 구별 만한 냄새에 죄송해요. 밭에 걸음 주다가 급히 달려와서. 아이고, 고맙긴 한데 어서 가보려 무나이.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정분이 애미는 더벅이 이야기를 마을에 소문을 낼까봐 걱정했지만 돌쇠 아범이 안심시켰고, 더벅이 말을 믿겠나. 그렇지만 찜찜한 돌쇠 아범은 한동안 더벅이 보면 피해 다녔지요. 며칠 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녀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지요. 더벅이 레식에 사용할 벽이 붉은 수탉과 털이 고운 암탉을 가져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금실이 좋으라고 특별히 골라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닭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더벅이 지독한 오줌 냄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탉이 먼저 크게 울더니 잔치상 위로 푸드득 날아올랐고, 암탉도 덩달아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좀 잡아라. 어째서 닭들이 저러는 거요? 닭들은 잔치상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떨어지는 깃털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고, 닭들이 밟고 간 자리마다 음식들이 엉망이 되었지요. 하객들은 닭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더벅이 황소 같은 힘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닭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닭들은 더 놀라 날뛰었지요. 결국 한바탕 소동 끝에 겨우 닭들을 잡고 나서 더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 각시, 닭들 금실 좋게 살고 자손번성하시길 바라오. 그리고 돌쇠 아범, 여자를 막 덮치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요. 잔치집이 순간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모두 돌쇠 아범을 쳐다보았습니다. 돌쇠 아범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떴지요. 더벅이 말에 숨은 뜻을 아는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돌쇠 아범이 더벅이 찾아왔습니다. 야, 더벅아, 마을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요? 아니, 제가 본 걸 말한 것뿐인데요. 내 말 들어봐라. 그 일만 입 다물어주면 내가 원하는 걸 뭐든 들어주마. 그렇단 말씀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지요. 돌쇠 아범은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갔고 더벅이는 무엇을 부탁할까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들판에 꽃이 피어날 무렵 한양에서 정대감 손녀 연희가 요양을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연희야, 이곳은 공기 좋고 물이 맑으니 몸이 나아거라네.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시던 그 바보 더벅이 마을에 있나요? 그래, 아직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녀석 오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단다. 연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 상상했던 까치집 같은 머리의 더벅이 궁금했지만 아직 그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뒷동산에 올라 들판의 핀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꽃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나비가 날아가자 연희는 홀린 듯 나비를 대트하 뛰어갔습니다. 얼마를 쫓아갔을까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더벅이 티를 마치고 지나가다 쓰러진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가씨가 아닌가.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더벅이 연희를 깨워보았지만 연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더벅이 연희를 업고 의원을 찾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희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고 더벅이 특유의 걸음걸이 몸이 자연에 들썩이자 연희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더 세요.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때 연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누구인가? 저는 아가씨 집에서 일하는 더벅이 합니다요. 더벅이 말에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벅이 만나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가씨, 정신이 드셨습니까? 그래, 근데 참 이상하구나. 평소엔 발작이 오면 한동안 괴로운데 너의 등에 업히 숨이 편안해지는 것이 신기하구나. 더벅이 자신의 지독한 오줌 냄새가 아가씨를 괴롭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희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바보 더벅이 말이냐. 머리가 이리 크고 헝클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까치가 집을 지어도 되겠다 말하는데 아가씨, 제가 그 바보 더벅입니다. 연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 급히 입을 막았는데 신기하게도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너의 등에 엎여 있으니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기침도 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만 같구나. 더벅이 자신의 들썩이는 걸음걸이가 연희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가씨가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이대로. 어라, 이상하게도 내 등이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더벅이 연희를 업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들썩이는 걸음에 맞춰 연희의 몸이 자연스레 움직였고 그의 따뜻한 등에 기대어 있으니 차가웠던 가슴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잎이 흩날리는 산길을 걸으며 연희는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더벅이 등에 이마를 기대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했고 어느새 그의 목을 감싸 안는 팔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벅이 등 뒤에서 전해지는 연희의 온기에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등 뒤로 느껴지는 뭉클한 그 느낌에 당황스러웠지만 아가씨를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더벅아, 내 아가씨, 너의 등이 참 따뜻하구나. 연희의 말끝에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더벅이 대답 대신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걸음에 맞춰 연희의 숨결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꽃잎처럼 발그스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순수한 감정의 설렘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더벅아, 너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 나는 말이다. 감을 제일 좋아한단다. 이곳의 감이 한양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구나. 아, 그러시옵니까?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는 감을 좋아하.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니 저도 감이 욱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만이요. 연희는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희는 그의 등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웃다가도 금세 시무룩해지고 했지요. 이제 내려 죽어라. 여기서부터는 혼자 걸어가겠다. 더벅이 연희를 조심스레 내려주었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고 더벅이 놓고 온 지게를 가지러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들썩 꽃 구경을 하다 왔어요. 할아버지, 다음부터 늦지 않게 다니거라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넓은 들판과 예쁜 꽃들, 살랑살랑 날아가는 나비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더벅이는 곧장 돌쇠 아범을 찾아갔습니다. 돌쇠 아버지, 생각이 났소. 아니, 무엇을 말하는 게야. 내가 입 다물면 원하는 걸 들어준다 하지 않았어. 그랬지, 뭘 원하는데. 독감을 좀 구해주시구려. 돌쇠 아범은 흔쾌히 응했고 더벅이 기쁜 마음으로 곶감 한 바구니를 얻어 돌아왔습니다. 폴짝폴짝 뛰며 돌아오는 그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더벅이 연희를 업고 벚꽃 구경을 나왔습니다. 연희가 벚꽃 아래 구경하고 싶다 하여 더벅이 조심스레 그녀를 내려주었지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많은 벚꽃은 처음 보는구나. 연희는 벚꽃 아래에서 즐겁게 여기저기를 구경 다녔습니다. 더벅이 그런 연희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비를 피하기 위해 더벅이 그녀를 업고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연희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더벅이 기꺼이 자신의 옷을 벗어 연희를 감싸 안고 근처에 있는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약초꾼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라 방안도 깨끗하였습니다. 추워. 연희가 파르르 떨자 더벅이 망설임 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한기가 연희의 차가운 몸을 덮습니다. 이상하구나. 너의 품은 참으로 따뜻하구나. 잠들어 있는 그녀는 추위 때문인지 위도를 벗은 더벅이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더벅이 따뜻한 천이 연희의 차가운 몸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손이 잠결에 꼬물거리며 더벅이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벅이 순간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며 육체의 본능을 참았습니다. 잠이 든 연희의 손은 계속해서 더벅이 가슴팍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더벅이 점점 아랫도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신분 고하를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온기에 젖어들고 싶었습니다. 더벅이 조심스럽게 연희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연희의 숨결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히 전신에 짜릿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벅이 거친 피부를 어루만지자 신체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이 치솟았습니다. 더벅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녀와 하나가 되고 싶었고 그녀의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더벅이 연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연희가 더벅이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의 내면에서 치솟는 욕망을 참느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한 더벅이 온몸에 열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더벅이 놓쳐버린 이성의 끈을 초인 같은 인내력으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가씨 같이 귀한 분을 어찌 함부로 대하겠는가 하고 자책하며 움직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더벅이 아가씨의 신분뿐만 아니라 지금의 안 좋은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연희는 그의 품에 안겨 더 깊게 잠이 들었고 더벅이는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한편 정대강, 해가 저물어도 연희가 돌아오지 않자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연희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냐네. 대감마님. 그리고 공교롭게도 더벅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머슴들은 다 불러 모아라. 횃불을 들고 찾으러 가자.
정대감 머슴들 이끌고 밤비를 맞으며 연희를 찾아 나섰지요. 그들이 든 횃불이 비에 젖은 산길을 비추었고 마침내 그 폐가에 다다랐습니다. 어디 좀 보자. 정대감이 횃불로 방안을 비추자 더벅이 옷을 벗은 채 연희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천한 머슴 주제. 정대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로 소문난 폐가였기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제가 조용히 하거라. 여봐라. 이 불안당 같은 놈을 당장 끌고 가거라. 머슴들이 더벅이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더벅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다 연희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대감 연희를 방에 가두고 더벅이 마당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더벅이 등에는 매질 자국이 빨갛게 남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놈을 당장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밤에 몰래 빠져나와 더벅이에게 밥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벅아,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더니 아가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아가씨께서 들키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병이 또 도지는 그나. 이상하게도 너의 곁에만 있으면 숨이 편하고 가슴도 안정되는데 그때 더벅이 품속에서 납작해진 곶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가씨께 드리려고 품고 다니던 것인데 매를 맞는 바람에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곶감을 받아들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감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는 매일 밤 더벅이를 찾아왔지요. 그의 곁에 있을 때면 숨이 편안했고 가슴의 통증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벅아, 너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가슴이 너무 아파. 하지만 그런 연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정대감. 어느 날 밤 연희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더벅이 갇힌 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대감 크게 노해 더벅이를 뒷산에 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다시 방에 갇혔습니다. 하필 그날 밤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말을 타고 들이닥쳤고 정대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뒷산에 버려져 있던 더벅이 멀리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메타작 때문에 피투성이인 데다가 멍이 들어 있었지만 아가씨 생각에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더벅이 달려와 보니 산적들이 말을 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 놈 더 있다. 산적들이 더벅이를 포박하려 했지만 불길 속에 연희가 갇혔다는 생각에 더벅이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다. 그는 한 산적을 문짝에 부딪혀 기절하게 만들었지요. 연희만 생각하는 더벅이는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바위도 번쩍 들어올리던 그 괴력으로 산적 둘을 동시에 번쩍 들어올려 맞부딪힌 뒤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휘둘렀지만 더벅이 그들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도적놈들 주제, 다들 덤벼라. 산적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더벅이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산적들의 칼을 모두 부러뜨렸다. 더벅이는 마치 타고난 장수 같았습니다. 한 산적이 등 뒤로 몰래 다가왔지만 더벅이 그의 발소리를 듣고 획 돌아서서 산적의 허리춤을 잡아 번쩍 들어올려 멀리 내던졌습니다. 산적은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도망가자. 산적들은 더벅이 무서운 힘에 그만 겁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보였던 그가 싸움이 시작되자 타고난 장수처럼 변한 것입니다. 산적 두목은 더벅이 기에 눌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던 산적들을 잡아 집어던지는 더벅이 손발은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 거침없었고 그 움직임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전생에 큰 장수였던 것처럼 싸움의 기술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산적들을 물리친 더벅이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 정대감이 기겁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디 계세요? 더벅아, 저기 방 안에 있다. 어서 구해다오. 정대감 울면서 더벅이 말하였습니다. 불길 속으로 달려가 연희의 모습을 찾던 더벅이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방문을 뜯어내고 불길을 뚫고 들어간 더벅이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연희를 감쌌고 불에 타 쓰러지는 기둥을 발로 차며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더벅이, 너의 몸이 온통 부릇하지 않았느냐? 더벅이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매맞은 상처 위로 불에 탄 자국이 더해져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연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정대감은 크게 놀랐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더벅이가 그 많은 산적 길도 쓰고 연희를 구해낸 것입니다. 아이고, 연희야, 몸은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더벅이가 걱정이에요. 온몸이 불에 탔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거라. 정대감 다른 머슴에게 소리치며 말하였어요. 걱정 말거라, 연희야. 내가 더벅이를 잘 치료해줄 터이니. 마을에 산적이 습격했고 하나산을 물리친 사연이 온갖 지방에 퍼졌고 이는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그 용맹함을 높이사 더벅이를 무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더벅이는 군영에서 무예를 익혔고 그의 타고난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바보 취급받던 그가 이제는 나라의 큰 장수가 된 것입니다. 더벅이가 장수가 되어 돌아오자 정대감은 기이 연희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바보 취급받을 때도 연희는 너의 진심을 알아보았다. 이제 너는 나라의 장수가 되었으니 우리 연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더벅이 연희의 혼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돌쇠 아범은 제일 먼저 와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더벅이가 정대감 집 사위가 되다니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용이 났어. 그러게 말이여. 더벅이가 그저 바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늘이 내린 장수였고 그렇게 더벅이와 같이 살게 된 연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갔습니다. 특히 더벅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마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벅이 특이한 걸음걸이가 아가씨의 가슴을 자연스레 두드려 주었고 그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기운을 몰아냈던 것이지요. 하늘이 정한 인연이 분명합니다. 연희 또한 더벅이 존재가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다는 것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벅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고 그의 곁에 있을 때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안방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더벅이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그의 체온 속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 덕분에 제 병이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 저는 단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더벅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어느새 공간은 달콤한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연희의 눈빛에서 어린을 설레임이 느껴졌고 더벅이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서히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더벅이 연희의 부드러운 입술을 가만히 눌렀고 연희 또한 그에게 몸을 맡기며 입술을 내어주었습니다. 서로를 탐닉하다 천천히 파고드는 몸짓 속에 두 사람 모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점점 깊어지자 연희의 손이 더벅이 단단한 가슴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더벅이 숨결이 거칠어졌고 그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의 피부가 맞닿아 솜털이 서로를 간지럽히며 짜릿한 감촉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만이 제게 전부입니다. 더벅이 연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세상 전부입니다. 연희가 그의 품에 몸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통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주변 세상은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더벅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희와 함께 장터에 나가 감을 사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지독한 오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여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감을 사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더벅이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고 더벅이 연희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벅이 나라의 큰 장수가 되어 백성들을 지켰고 연희는 그의 곁에서 아픈 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더벅이 지독한 오줌 냄새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의 용맹함은 후대에도 길이 전해졌습니다. 때때로 더벅이가 연희를 업고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바보 더벅이와 연희 아씨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